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에렌입니다. 멘탈 스토리 17번째는 감정 표현입니다. 제가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하고 있는 질문이야.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던졌다면 내가 너무 괜찮은 척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제 두 번째, 누군가, 나의 지인이 나한테 요즘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내 안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럭저럭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면,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괜찮은 척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자꾸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괜찮은 척 하면서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겉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말짱하거든?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의 마음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어떤 친구가 와서 쌤, 저 요즘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오히려 이제 본인이 나한테 와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고, 그래, 구체적으로 무엇이 힘듭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려운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상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인간의 문제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한마디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경험을 하고 정리할 경우 정리해 본다면 우리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생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서 감정과 행동으로 연결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행위의 문제도 있습니다. 벽에다가 가서 머리를 매일매일 뭐 수십 번씩 바꾸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특히 우리는 감정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가치를 좀 부여해서 감정을 좀 낮게 평가를 한다든지, 감정은 드러나는 건 좋은 게 아니다든지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많은 감정들을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무시당하면 버틸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무시를 당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제 중에 일부분은 감정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누가 말했는지 언제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을 땐 되게 가혹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감정을 드러내놓는 것, 남자가 드러내는 건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감정을 잘 드러내놓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증상들은 남자보다는 월등하게 여자들이 훨씬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남자가 자살로 사망할 확률은 여자보다 4배 정도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문제는 여자도 분명히 취약하긴 하겠지만 남성분들한테 더 취약해서 정신적인 증상으로 질병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심리적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기분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화가 나요, 우울해요, 속상해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 기분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을 못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용어 자체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없는 것처럼 처리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을 계속 한 번은 무시해도 괜찮다. 그런데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무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번아웃이라든지 불행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병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약간의 심리적인 증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감정 표현 불능증, 알렉시티미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알렉시티미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의 특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정을 인식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두 번째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외부 지향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인식한다든지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슬픔이나 우울이나 화남이나 속상함이나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있거든. 이런 감정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려워해. 이렇게 불편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식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반면에 기뻐, 황홀해, 즐거워, 행복해 이런 좋은 감정들, 긍정적인 감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들도 인식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감정이 되었든 부정적인 감정이 되었든 이 둘 다 인식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아니면 긍정 감정, 부정 감정 두 개 합쳐서 과연 나는 어느 쪽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을 인식하는 게 어려운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표현의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좀 뒤 슬라이드에 가서 자세히 좀 살펴볼 겁니다. 인식은 했는데 그거를 표현을 해야 돼.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어려워해. 왜 어려울까? 라고 할 때는 그것을 표현하는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외부지향적 사고도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제 각종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외부의 사건에 집중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A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인사 이동을 해야 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일상 사건이야. 그러면 왜 옮기지 나는? 프로젝트에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사실에 집중을 해.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인사 이동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서 이게 불안한지 무서운 건지 공포스러운 건지 감정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감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외부지향적 사고를 초점을 두게 되면 나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간과하게 됩니다. 자, 감정표현 불능증이라고 하는 알렉시티미아는 이렇게 감정 인식에 어려운, 표현에 어려운 외부지향적 사고 특징을 좀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운데 있었던 감정 표현이 왜 어려운가 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뭔가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된 감정에 대해서 나의 양육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든지 긍정적으로 존중을 받은 경험이 없으면 감정을 좀 드러내놓는 것들이 버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올바르다,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 성장의 과정에서 감정은 나쁜 거야, 손해보는 거야,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가치들이 주입이 되면 감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내 감정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먼저 고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먼저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미덕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자기의 감정을 좀 드러내놓지 못하는 이러한 일상들을 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이 감정 표현을 어렵다라고 하는 감정 표현 불능증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no word for feeling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feeling을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내가 안에서 뭔가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워드가 있어야 되거든.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특히 이 감정 표현 불능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건강 상태와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삶의 과정에서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들을 본다면 감정을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울이 불안 수준이 높은 것 중에는 낮은 자존감도 요인이 되기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성취나 성공의 경험보다는 자꾸 실패를 반복했다든지 그래서 누적된 실패로 인해서 본인의 가치가 저하된다든지 그럼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은 요인으로는 또 억압된 감정도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를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가? 이거를 전문 용어로 감정 입자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게 이제 요즘 기분 어때? 라고 물어보면 아우 짜증나. 대박 멋있네. 헐. 대박이라고 하는 건 뭔가 긍정적인 것들을 표현할 때, 헐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걸 표현할 때 하게 되는데 짜증난다. 대박, 헐. 이렇게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건 감정 입자도가 낮다라는 건데 대박이다, 헐. 무슨 감정이야? 어떤 감정인지 알 수가 없어. 감정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정에 대해서 입자도가 높다라는 건 기쁘다, 황홀하다. 오타 있습니다. 황인데 활이라고 써놨네. 자, 황홀하다, 아니면 애석하다, 슬프다, 허탈하다, 창피하다, 설레다. 이런 감정의 어휘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감정의 입자도 높다라고 표현하는데 감정의 입자도가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감정의 어휘를 몇 개나 갖고 계시는지요? 이 영상 컨텐츠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정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개나 되는지 카운트 해보시고 검색을 해서 인간이 가지는 표현하는 감정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서 나는 대략 몇 개의 감정 안에서 지금까지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 삶이 괜찮은 척 하면서 버겁고 힘들어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멘탈은 지속되겠습니다.